최근 첼시의 팔머가 공격 포인트를 엄청나게 생산해내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첼시가 6대 0으로 승리를 거둘 때 팔머가 4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 팔머의 기록을 보면요. 팔머가 3월 3일 브렌트포드전 이후로 첼시에서 치러졌던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7경기 동안 11골과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고,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기록을 보면 팔머가 오늘 4골을 추가하면서 총 20골로 현재 홀란드와 득점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트 순위에서도 도움 9개로 공동 2위의 기록이거든요. 사실 이러한 기록들만 놓고 봐도 이번 시즌 첼시에서 팔머의 역할은 정말 첼시의 공격의 시작과 끝을 모두 만들어가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포체티노 감독이 팔머를 활용하는 방법을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정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특히나 팔머와 주변에 있는 공격수들 간의 동선을 정리하는 작업이 최근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포지션을 기준으로 팔머가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잭슨 밑에서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역할로 나왔는데, 팔머가 이렇게 가운데 지역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포체티노 감독이 팔머를 활용하면서 최근 들어서 더욱더 잘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무엇보다 최근에는 오른쪽 라인에 마두에케를 기용하면서 마두에케가 오른쪽 라인에서 플레이를 해주니까 팔머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편안하게 들어와서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엔소 페란데스가 나올 때는 카이세도, 엔소 페란데스, 갤러거 이렇게 3미들이 형성될 때가 많아요. 그럼 팔머가 이 오른쪽 라인에 배치가 되는데, 여기서 이번 시즌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팔머의 뒤에 있는 구스토가 공격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이 뒤쪽에는 리스 제임스가 나오게 되면 리스 제임스가 나올 때마다 공격적으로 이 공간을 빠르게 올라와 줬고, 그렇기 때문에 팔머가 왼발로 접고 들어오면서 본인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잘 발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구스토가 뒤에 있을 때 구스토가 올라가주는 움직임을 잘 가져가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팔머가 측면 라인에서 고립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갤러거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팔머가 접고 들어올 때 갤러거와 동선이 겹치는 장면도 꽤나 많이 나왔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갤러거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팔머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갤러거가 오히려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팔머보다 갤러거가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서 배급해주는 능력이 당연하게도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머의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하고, 갤러거도 저 라인 사이에서 투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첼시의 공격 자체가 매우 답답했었죠. 이 장면을 보시면 팔머가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장면에서 뒤에 있었던 귀스토가 올라오는 타이밍이 약간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머가 볼을 잡았을 때 수비수가 팔머에게 붙고 있는데 팔머가 쉽사리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귀스토가 뒤에서 전진을 하면서 팔머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런데 팔머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순간 귀스토가 올라갔죠? 그 순간 가운데에 갤러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머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가운데에서 패스를 뿌려줘야 되는데 갤러거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약간 동선이 겹치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팔머가 오른쪽 라인에서 접고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귀스토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리스 제임스가 없다 보니까 오른쪽 라인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팔머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귀스토가 올라가주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놓고 그때 팔머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올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갤러거도 팔머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방해가 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갤러거의 오프 더 볼 플레이를 살려서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수비수들을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머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전방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형태가 최근 들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 장면을 보시면 팔머가 볼을 잡는 순간 오른쪽에서는 귀스토가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있고 가운데에서는 갤러거가 앞쪽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귀스토와 갤러거 때문에 뒷걸음질을 쳐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팔머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귀스토가 전방으로 그리고 팔머가 앞쪽으로 움직이면서 앞쪽 라인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머가 안쪽 라인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팔머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 안쪽 공간에서 볼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갤러거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편에서 이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팔머가 돌아서면서 본인에게 붙어있는 수비수를 제껴내고 돌파가 되는데, 여기서 갤러거가 이제 반대편으로 띄워주고 있고요. 그리고 귀스토도 오른쪽 라인에서 빠르게 올라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갤러거가 수비를 일단 약간 반대편으로 끌어주면서 팔머의 앞 공간으로 붙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귀스토가 오른쪽으로 나가주면서 측면 수비수가 귀스토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고, 앞선 라인에서는 잭슨이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머가 이 가운데 공간으로 편안하게 볼을 몰고 들어와서 패스를 뿌려주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이 팔머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가 많아요. 이 장면도 보시면 구스토가 올라가니까 팔머는 가운데로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시즌 초반만 해도 첼시 선수들이 본인들이 이제 온더볼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팔머가 볼을 잡을 때도 팔머가 뿌려주는 공간으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팔머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팔머가 볼을 잡을 때 팔머의 이제 에이스적인 위치가 확고하다 보니까 모든 선수들이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팔머의 패스를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 자연스럽게 뒷걸음질 치면서 팔머가 요 앞 공간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이선 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장면은 상대 수비가 뒷걸음질 때 팔머가 주변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요 라인 사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팔머가 패스를 보내주고 요 라인 사이로 들어갈 때 이 안쪽 공간으로 팔머에게 다시 패스가 들어가고요. 여기선 이제 스털링이 뛰어들어가는 팔머에게 센스 있게 볼을 또 흘려주게 되면서 여기서 팔머가 볼을 잡아서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팔머를 가운데로 옮기는 시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엔소 페란데스가 오늘 없었기 때문에 팔머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고 갤러거가 미드필더로 나온 게 아니라 엔소 페란데스가 있을 때도 왼쪽 라인에 스털링이나 무드릭이 안 나올 때는 갤러거를 왼쪽으로 빼고요. 오른쪽 라인에 마두에케를 기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른쪽 라인에서 마두에케가 플레이를 해주면서 수비를 끌고 다니고, 여기서 이제 구스토도 올라와주면서 수비를 분산시키고, 그러면 팔머는 요 라인 사이사이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오른쪽 라인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왼쪽 라인으로 가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기 전체에 대한 공격을 조립하는 작업을 팔머에게 대부분 이제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팔머가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앞쪽에 있는 니콜라스 잭슨과 호흡이 꽤나 잘 맞는데, 일단 니콜라스 잭슨이 결정력이 그렇게까지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니콜라스 잭슨의 장점은 최전방에서 이선 자원들에게 볼을 받아서 내주는 연계 플레이 내지는 포스트 플레이가 니콜라스 잭슨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시즌 때부터 니콜라스 잭슨의 밑에 있었던 은쿵쿠가 굉장히 잘했었고, 최근 들어서 팔머도 니콜라스 잭슨 밑에서 니콜라스 잭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에서 이제 아주 좋았던 장면이 첫 번째 득점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시면 수비 라인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귀스토가 뛰어나가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이루어집니다.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오른쪽에 쏠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귀스토가 정말 공격적으로 많이 발전한 게, 볼을 받았을 때 바로 원터치로 내주고 본인은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원터치가 되니까 앞쪽에서 카이셰도가 볼을 받은 다음에 뛰어나가는 귀스토에게 패스를 통해서 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귀스토가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오프 더블 플레이로 측면 공간에 대한 탈압박을 성공을 시키고요. 여기서도 귀스토가 올라갈 때 마두에케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줘요. 그러면서 팔머는 오히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공격적인 위치에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귀스토가 볼을 끌고 올라갈 때 이 장면에서 나오는 거죠. 마두에케가 가운데에서 볼을 받으려고 하고 팔머가 전방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공격 작업이 나오냐면, 귀스토가 올라가다가 개인적인 드리블 돌파 능력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멈춰 서 있는데, 이때 마두에케가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앙에 있었던 미드필더가 마두에케를 따라가는데 그 순간 팔머가 전방에 있다가 마두에케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지역에서 팔머가 볼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두에케와 귀스토가 측면 지역으로 수비수들을 끌어낸 상태였죠. 그리고 여기서 팔머가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되니까 여기서 상대 수비수가 붙었을 때도
한 명 정도는 돌파에 성공을 하고요. 여기서 볼을 끌고 올라갈 때 이제 니콜라스 잭슨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이게 이제 니콜라스 잭슨이 강점 중에 하나인 거죠. 본인에게 수비를 쏠리게끔 만들어 놓고 뛰어들어가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팔머에게 2대1 패스를 내준다. 그리고 여기서 팔머가 볼을 잡아서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팔머가 좋은 킥력과 결정력으로 득점을 기록했지만 이 과정에서 오른쪽 라인에서 규스토와 그리고 마두에케, 최전방에서는 니콜라스 잭슨,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팔머의 움직임을 도와주면서 팔머의 플레이가 극대화된다는 게 첼시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포체티노 감독이 팔머의 극대화 전략을 참 잘 쓰고 있다. 오른쪽 라인에서의 구스토의 공격력이 올라오고 마두에케도 팔머를 오른쪽에서는 잘 도와주는 편이고 갤러거도 이제 가운데 있을 때도 팔머와 동선이 겹치지 않게 움직여주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엔소 페란데스도 과거에는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너무 공격적으로 쓰다 보니까 팔머와 겹치는 장면도 좀 있었는데 엔소 페란데스도 너무 올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중원 지역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할 때 가장 잘해주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소 페란데스를 너무 올리지 않으면서 팔머와도 동선이 겹치지 않게 그리고 엔소 페란데스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공간에서 뛸 수 있게끔 물론 시즌 막판으로 가면서 포체티노 감독이 팔머의 활용법이라던가 팀 전체의 동선을 잡아주고 있는 게 너무 늦게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리고 첼시가 팔머가 정말 날아다니고 있지만 팔머의 활약상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 일단 패배는 없는데 최근 들어서 실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빼면 그렇게까지 모든 경기가 만족스럽다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또 아닙니다. 그래도 포체티노 감독이 시즌을 거듭해 나가면서 팔머를 에이스화를 시키면서 팔머를 중심으로 어쨌든 경기의 플랜 자체가 조금씩은 풀리고 있다. 그리고 팔머도 이제 맨시티를 떠날 때 포든이라던가 데브라이너, 베실바 이런 아주 좋은 플레이메이커와 미드필더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과르디올라가 남기기를 원했지만 본인의 주전 자리를 위해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맨시티를 떠나서 어쨌든 본인의 재능을 확실하게 이번 시즌에 발휘하고 있고 증명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팔머의 첼시 이적은 본인을 위해서라도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